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설정 방법, 더 좋은 사진과 영상을 위한 카메라 설정, 잠금 해제 없이 긴급 사용이 가능한 잠금화면 바로 가기, 동시에 2개 이상의 콘텐츠를 재생하는 방법 등 진짜 유용한 핵심 설정 방법만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꿀런지 PD입니다. 고가의 갤럭시 S26 시리즈를 샀다면 다음 할 일은 잘 사용하기 위한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최초 설정 그대로 사용해도 무난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설정을 변경하면 아주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UI 8.5를 탑재한 갤럭시 S26 울트라를 이용해서 S26 시리즈를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10가지 방법을 쉽고 빠르게 정리합니다. 무책임하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열거하는 영상 아니고 정말 유용한 것들만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설정 방법은 갤럭시 S26 시리즈를 기준으로 하지만 원UI 8.5로 업데이트되는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대부분 해당됩니다. 설정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사전 준비 사항으로 갤럭시 스토어에서 커스터마이징 앱인 굿낙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굿낙 안에서 나이스샷, 카메라 어시스턴트, 사운드 어시스턴트,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를 설치합니다. 어시스턴트 3종은 굿낙과 상관없이 갤럭시 스토어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설정으로 홈화면의 가로 모드입니다. 홈화면의 빈 곳을 꾹 눌러서 나오는 설정에 들어가서 메뉴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나오는 가로 모드로 회전을 활성화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들었을 때 홈화면 설정 등의 기본 UI를 가로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원UI 7부터 가로 모드의 사용성이 좋아져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가로 모드로 회전을 활성화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회전을 할 것인지 수동으로 회전을 정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빠른 설정창에 있는 자동 회전 토글을 켜두면 스마트폰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세로 모드 또는 가로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반대로 자동 회전 토글을 끄면 세로에서 가로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모드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작은 버튼이 나와서 누르면 가로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가로 모드에서 세로 모드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도 오른쪽 하단에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등장하고 누르면 세로 모드로 변경됩니다. 저는 자동 회전을 켜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양손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가로 모드로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빠른 설정창 설정입니다. 기본 상태는 홈화면을 아무 곳이나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고 오른쪽 상단을 쓸어내리면 빠른 설정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림창과 빠른 설정창은 좌우 스크롤을 통해 전환이 됩니다. 이 상태로 사용을 하더라도 불편하다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데 홈화면 아무 곳이나 쓸어내려서 바로 빠른 설정창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빠른 설정창의 편집 메뉴에 들어가면 있는 왼쪽 상단의 빠른 설정창 설정으로 들어가서 따로 보기에 체크되어 있는 설정을 함께 보기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홈화면을 아무 곳이나 쓸어내려서 빠른 설정창과 알림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설정창 설정에 빠른 설정창 상단 편집에 들어가서 비행기 모드나 손전등 등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면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켜두고 변경하지 않는 자동 회전과 사용 빈도가 낮은 비행기 모드를 빼고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온오프 기능과 퀵 쉐어를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다고 해도 빠른 설정창을 펼쳤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 여전히 바로 사용이 가능해서 불편한 일은 없습니다. 사용 빈도에 따라서 바로 보이는 곳에 넣을 것이냐, 한 번 더 펼쳐서 있는 곳에 둘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세 번째 카메라는 최초 설정이 바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편이지만 비싼 스마트폰을 산 만큼 조금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6가지 설정을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로 내리면 있는 동영상 카테고리에서 오디오 옵션으로 들어가서 카메라 줌에 따라서 마이크를 맞추는 마이크 줌을 활성화합니다. 이어서 일반 카테고리에서 후면 카메라 사용 시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대상이 움직일 때 초점을 함께 이동하는 대상 추적 AF를 활성화합니다. 동작하는 모습을 보면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일 때 사진이든 영상이든 찍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으니까 좋은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일반 카테고리에서 촬영 가이드를 활성화해서 격자선 및 수직 수평계를 카메라 사용 시 이용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나서 나중에 보면 이상하게 수평 수직 밸런스가 안 맞다거나 구도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어서 설정 유지에 들어가서 한번 설정해두면 계속 사용하는 셀피 화각을 활성화하고 카메라 사용 시 한 가지 모드만 주구장창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면 카메라 모드까지 활성화하면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초점 변경 중 촬영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초점 우선을 활성화하고 메뉴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고급 해상도 옵션에 들어가서 디지털 줌 업 스케일을 활성화합니다. 이 2가지 설정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정의 동영상 형식이 기본 HEVC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H264로 설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HVC 기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C나 다른 장치에 사용 시 호환성이 걱정된다면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동할 때 AVC 포맷으로 변환 전송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네 번째 설정 방법은 카메라 안에 있는 기능인 스캔입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스캔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카메라 설정에 스캔에 들어가면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더 설정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문서 스캔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스캔 해상도가 4MP인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캔 해상도를 6MP인 높음으로 올렸을 때 저장되는 파일의 크기는 기본 대비 약 25%가 증가합니다. 무엇을 스캔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높음 상태에서 저장된 파일의 크기가 1.4에서 1.5메가 크기 수준으로 높음을 선택해도 용량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해상도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서 스캔이나 북 스캔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면 앱스 화면에서 문서 스캔 추가를 활성화하고 앱스 화면에 추가된 문서 스캔 아이콘을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편합니다. 다섯 번째 설정은 워낙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잘 손대지 않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의외로 사용자들이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으로 해상도가 있습니다. 갤럭시 S26 일반 모델에 해당 사항이 없고 플러스와 울트라만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기본 설정인 FHD 플러스를 최고 해상도인 QHD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고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산 스마트폰인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영상 시청 시간이 매우 긴 편이라서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고려해서 FHD 플러스를 선택해도 무난합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 한정 디스플레이에서 꼭 체크를 해야 하는 요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정면이 아닌 방향에서 봤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사생활을 보호해 줌으로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활성해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면 PPI가 500에서 354로 떨어져서 선명도에서 약간의 손해가 있고 화면 밝기도 약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상 활성해도 사용하기보다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설정 안에 있는 자동 켜짐 조건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상황에서만 켜지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핀, 패턴, 비밀번호 사용 시는 무조건 활성화해두고 애플리케이션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는 은행 앱 등의 자동 켜짐을 적용해두면 됩니다. 화면 일부 적용 기능인 알림 팝업은 취향에 따라서 개인 채시나 메시지 등을 가리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사전에 설정해두지 않더라도 필요시에 빠른 설정장을 펼쳐서 바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처럼 빠른 설정장을 상단에 배치해서 쉽게 켜고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살펴볼 것은 잠금화면 바로가기입니다. 잠금화면에서 설정을 통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잠금 해제 없이 스마트폰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만 모아두면 무척이나 편합니다. 잠금화면을 꾹 누르면 설정 화면으로 진입하고 가운데에 위젯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음성 녹음을 추가하면 잠금화면 상태에서 잠금 해제 없이 바로 녹음을 시작할 수 있고 하단 나우바에서 진행 중인 녹음이 뜹니다. 그리고 당연히 녹음이 끝나고 정지를 누르면 저장까지 잠금 해제 없이 바로 됩니다. 다시 잠금화면 설정으로 들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바로가기 메뉴 중 왼쪽에 있는 통화 메뉴를 역시나 잠금 해제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으로 변경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는 잠금 해제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잠금 해제 없이도 음성 녹음, 손전등 사용, 사진 및 영상 촬영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긴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라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설정해두면 유용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살펴볼 설정은 유용한 기능 카테고리로 하위 메뉴 중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설정이 유용한 기능에서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로 들어가서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과 숨기기를 활성화합니다. 화면 캡처 시에 상단 화면에 불필요하게 붙는 부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면 캡처에 관련된 설정으로 굿락의 나이스자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세부 메뉴 중에 삭제 버튼 추가와 화면 녹화 중 방해 금지를 활성화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캡처 후 바로 삭제가 안 되는데 나이스자의 삭제 버튼 추가를 통해서 바로 삭제할 수 있는 휴대폰 메뉴를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 중에 전화가 와서 화면 녹화가 끊기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 녹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화면 녹화 기능을 활용하는 분들에게 화면 녹화 중 방해 금지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유용한 기능에서 아래쪽으로 쭉 이동하면 나오는 동영상 밝기입니다. 일반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밝게로 변경합니다. 평소 사용 시에는 밝기에 대한 불만이 없는데 영상만 시청하게 되면 밝기가 불만이어서 밝기를 따로 조절한 경험이 있거나 앱에서 밝기 설정을 제한해둬서 불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지원하는 앱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시청을 위해 사용되는 앱들을 대부분 설치했는데
쿠팡 플레이와 스포 TV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반과 밝기 설정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왼쪽에 일반, 오른쪽에 밝기 설정인 상태로 동일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여덟 번째 살펴볼 설정은 군나게 커스터마이징 앱들 중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사운드 어시스턴트입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메뉴 아래쪽으로 끝까지 내리면 멀티 사운드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앱에서 동시에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바로 활성화를 합니다. 멀티 사운드를 활성화하기 전에는 영상 두 개를 동시에 재생 시도했을 때 하나가 재생되면 다른 하나가 멈추는데, 멀티 사운드를 적용한 이후에는 하나가 멈추는 현상 없이 동시에 콘텐츠 재생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보는 등 굉장히 유용한 필수 기능입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가 군나게 수많은 하위 앱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멀티 사운드 덕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서 두 개 앱을 사용했을 때 화면을 꽉 채워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용한 기능의 멀티 윈도우에서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의 실험실에서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까지 활성화를 하면 멀티 사운드를 활용해서 두 개의 앱으로 콘텐츠를 동시에 재생하는데 대부분의 제한 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 하나 더 체크할 부분으로 음량 간격 변경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메뉴인 음량 펜을 직접 설정을 활성화하고 음량 버튼으로 조절을 해보면 음량 값이 숫자로 보이는데 10단위로 조절이 됩니다. 써보면 10단위는 편차가 조금 커서 조금 더 세밀한 조절이 필요한데, 음량 간격 변경 메뉴에서 10으로 되어 있는 값을 5로 조절해서 사용하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리하는 설정 방법은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입니다. 여기서는 밝기 최저가 옵션과 스크린 커튼을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 어시스턴트에 들어가서 밝기 최저가 옵션을 선택하면 주변 밝기 변화에 따라 화면 밝기가 변하는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1배로 되어 있는데 4배 설정을 하면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니까 더 좋습니다. 다음은 스크린 커튼으로 앱이 장시간 작동하는 가운데 화면은 절전 상태로 전환하는 기능으로 필수는 아니고 취향의 영역입니다. 스크린 커튼 적용을 위한 버튼은 빠른 설정창에 추가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을 지원하지 않아서 반쪽짜리 기능이라고 평가받는 요소이긴 하지만 다른 음악 앱을 사용하거나 게임에서 자동 사냥을 돌릴 때 꽤나 유용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열 번째는 매우 간단한 설정이지만 과정은 약간의 단계가 있는 기본 USB 구성입니다. 기본 상태에서는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충전만 되고, 파일 전송을 위해서는 연결을 할 때마다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치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자주 파일을 주고받는 편이라면 기본 USB 구성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정의 가장 아래에 있는 폰 정보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누른 다음 나오는 필드 번호를 연타해서 개발자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메뉴를 쭉 내리다 보면 나오는 기본 USB 구성에 들어갑니다. 폰 충전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무 곳에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파일 전송으로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면 바로 파일 전송이 가능한 상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10가지 핵심 설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수많은 설정들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들만 모았으니까 일단 다 적용해서 사용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알려드린 대부분의 설정이 최초 세팅 후에 건드릴 일이 없을 겁니다. 갤럭시 S26 시리즈의 설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남아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답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